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금은 따라 10배 폭등 2020년 판박이 장세 재현되나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발 급락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쏟아낸 유동성이 먼저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흘러들어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해 8월까지 각각 2,075달러와 29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당시 비트코인은 5개월간 9,000달러에서 12,000달러 박스권에 머물면서 이제 소외가 됩니다. 장장 6개월간입니다. 그리고 귀금속 가격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자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이듬해 5월 5.5배 이상 폭등하는 이 기염을 토해내게 되는 거죠. 과거 사이클들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몰렸었어요. 그때도 위험에 대한 회피들과 그리고 지금 연방정부에서 이제 자금을 쏟아내는 유동성을 쏟아내면서 그 자산들이 처음으로 금과 은으로 먼저 흘러 들어가고, 이제 그 금은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한풀 꺾이자 그것들이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겨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 미인 크립토는 이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석기관 불1호는 지난 사이클의 상승이 순수하게 유동성의 힘이 있다면 2026년에는 유동성의 구조적 변화까지 더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배당금 지급 가능성,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의 확장, 그리고 규제 명확성 확보, 그리고 가상자산 친화적인 연준 지도부 구성 등이 시장에 거대한 연료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정책적인 변화들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고 변화되고 있죠. 지니어스법을 넘어서서 이제 클래리티법,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내년에는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2026년을 기대하고 있고, 통계 지표와 기술적 분석도 비트코인이 바닥 통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명 분석가인 이제 플랜B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금 및 주식과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이탈하는 이 디커플링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이탈이 과거 비트코인 가격이 $1,000 미만일 때 발생한 뒤 10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있는 다음에 다시 이제 커플링 되는 현상들로 이걸 이제 간격을 좁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했던 양상들이 나왔던 거고, 이제 자산 간의 관계가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결정적 전환점에서 나타났던 신호들이 다시 한번 중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 전략가 거시 반 라게는 이 비트코인 대 금 비율의 기술적 지표인 상대 강도 지수가 역사상 5번째로 하락 추세선에 접촉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과 15년, 18년, 22년 주요 약세장 바닥에서 이 지표가 발생한 뒤 비트코인이 금 대비 상대적 강세를 회복하며 저점을 높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들이 어느 정도는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금이 일시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오고, 이제 그럴 때 비트코인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갭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갭을 다시 한번 메꾸는 시기가 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자주 반복되어 왔다는 걸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재 가격 격차는 지속적인 약세 징후가 아니라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멈추고 위험 선호 심리가 돌아올 때 비트코인이 폭발적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귀금속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게 가상자산 시장의 이제 그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강세장의 조기 신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차가 항상 발생을 했고, 먼저 움직임이 금과 은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흘러가는 이런 양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금 소식이 들렸어요. 뭐 금과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별로 좋지는 않은 소식인데, 금값이 하루 만에 4%나 폭락을 했습니다. 은도 만만치 않고요. 뉴욕 금 시장은 전일 대비 4% 이상 하락하면서 4,350달러 아래로 밀려났고, 최근에 이제 금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올라오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거래소의 증거금 인상,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맞물리면서 이제 금의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아시아장 개장 직후부터 매도세가 집중됐고, 유럽 뉴욕장에서도 반등 시도 없이 약세 흐름이 지속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수 포지션이 일제히 정리가 되었고, 하락폭이 가팔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월물 은 선물도 8.53%나 급락하면서 최근 고점 대비 조정을 심화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전 방송에서 금과 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너무 뜨겁고, 이 열광을 넘어서 거의 이제 극단적 탐욕 상태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지금 봤었고요. 레버리지를 이제 활용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간다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들은 바로 그 탐욕에 이제 사로잡히면서 엄청난 투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투기가 항상 돌아올 때에는 조정세가 또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조정 조심하시라고 먼저 말씀 분명히 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꼭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은 은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끝까지 갈 것처럼 올라가는 흐름들이었고, 이때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면서 이제 정점을 찍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번에 급락이 나옵니다.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 윗골이 달고 내려오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고점에서 이렇게 모두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온다는 건 이제 추세 전환, 일시적인 이제 단기적인 조정세가 상당히 크게 나올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금도 똑같이 폭락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은의 하락세가 거의 9% 이상 하락을 한 거고요. 전일 대비해서. 그리고 금도 지금 4.42%나 하루 만에 하락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승폭을 이제 다 까먹고 지금 세상 최고치를 경신하자마자 바로 이런 매물이 이제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모두가 금은 무조건 간다, 뭐 은은 무조건 간다, 이런 이제 집착이나 믿음이 너무나 강해졌을 때 오히려 반대의 현상들, 투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일부 약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 요인을 꼽고 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안보 보장 틀이 상당 부분 마련이 되면서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이런 흐름들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와줬어요. 뭐 실제적으로 뭐 미국과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간의 뭐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와줬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뭐 그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가격이 이제 너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물 출회, 수익 실현이 이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과연 이쪽으로 이제 쏠릴지 요걸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금과 뭐 이런 은 같은 귀금속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세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상승해주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와주느냐. 요때 2020년도였죠. 아까 말씀드린 게 2020년도 7월, 8월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이때 조정세가 계속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횡보를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이후로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주는 이런 양상들이 있죠. 그래서 2020년 이때부터죠. 8월 이때부터 쭉 이제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 유동성이 이제 풀리면서 금과 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주식으로 들어왔던 그 시기랑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폭락 위기, 월가 고래들 역대급 슈퍼사이클 확신이라는 기사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이제 9,000달러를 돌파하고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역대급 슈퍼사이클이 2026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다고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뭐 전망들인데, 우선 펀드 스트레스의 이제 섭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2026년 초 7,000달러에서 9,000달러 선까지 무난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만 달러 고지까지도 밟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월스트리트의 모든 자산이 이제 토큰화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 활용 사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슈퍼사이클의 진입기가 이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이 비트코인은 이미 이 400만 이더를 확보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내년 말까지 20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메토건도 이제 4년 주기설 종말을 고하고 10년에 걸친 기관 주도의 점진적 우상향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월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좀 주요적으로 보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웰스파고, UBS 등 이제 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승인하면서 기관 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버드대도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버드대는 이제 금 매수 금액이 2억 5천만 달러의 2배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죠. 하버드가 왜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였을까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억만장者투자자 그랜트 카돈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5년 내 이르면 3년 안에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아주 크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에 거의 미쳐서 비트코인을 열심히 매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해준다는 건 비트코인의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여기서 이제 금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들을 여기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여긴 이제 공급량이 고정된 유일한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금은 연간 3,300톤 이상 채굴이 되고, 향후 우주 채굴 기술 발달로 공급이 무한히 늘어날 잠재적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 가능성과 위조 불가능성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이 압도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성, 비트코인은 금을 압도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금은 이동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은 뭐 그 비용이 훨씬 더 금에 비해서는 훨씬 작죠. 자, 국내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래에셋이 이제 코비를 삼킨다라는 내용입니다. 1,400억을 베팅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네이버가 이제 업비트와의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업비트와 이제 거의 합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셋도 가만히 있지 않죠. 현재 4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빗 인수를
위해서 주주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래에셋은 이제 코빗 지분 인수를 위해서 주주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거래회는 이제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이 주도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건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코빗의 대주주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빗은 지금 넥슨 지주회사인 NXC가 60.5%를 보유하고 있고, SK 플래닛이 지난 2021년 900억 원을 투자해서 3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빗은 이제 넥슨과 그러면 이제 SK 플래닛 쪽에서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지분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3년에 코빗은 설립이 됐고, 한국 최초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자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원화 거래 플랫폼이었죠. 상당히 시작을 빨리 했지만, 문제는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 거의 이제 밀렸죠. 코인원까지. 그래서 점유율이 1% 미만으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국내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낮은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미래에셋도 다른 이제 거래소들을 탐내고 있었겠죠. 빗썸이나 뭐 코인원 쪽도 탐내고 있겠지만, 그게 이제 협상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빗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고, 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빗 인수를 이제 하는데, 이 컨설팅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왜 그러냐면, 2017년이 도입된 금융사와 가상자산업 분리 규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이제 벗어나려고 금융사가 아니라 이제 컨설팅사를 통해서 이제 지분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와 이제 주식 막교환 합병을 발표를 했죠. 이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미래에셋도 지금 거래소를 투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미래에셋이 이렇게 투자하는 건 결국 이유가 있죠. 결국 월렛과 STO 거래소 이 수직 계열화를 이제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은 명확하게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이 될 것으로 거의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미래에셋의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 주식과 각종 자산이 모두 토큰화, 증권화돼 거래되는 구조로 갈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래에셋의 이번 움직임은 미래를 내다본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토큰화되는 시장들을 이제 주요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래소 인수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슈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상당히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기회들이 또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4년 주기는 착시, 테크데브 글로벌 경기 사이클 강조라는 기사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에 대한 이제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하는 기사인데요. 지금 기술적 분석, 사이클 분석가인 테크데브가 비트코인 강세장은 언제나 글로벌 경기 반등과 궤를 같이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조업 경기 지표인 ISM, 이 핵심 선행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를 보면 이제 경기 사이클과 ISM 지수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고점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간다라는 걸 이제 지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ISM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에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었고, 상승으로 반전되는 이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양상,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 사이클에도 똑같이 나왔고, 네 번째 사이클도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즈니스 사이클 리드, 여기에서 이제 50일 이상으로 갔다가 살짝 전환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죠. 다시 이제 이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이클 5 탑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 테크데브에 의하면. 그래서 요 사이클 탑이 이제 찍을 때 비트코인 고점이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과연 이 4년 주기 사이클을 벗어나서 ISM 지수에 맞춰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예전의 사이클에서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ISM 지수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행히도 지금 이제 갈색 고래들의 매수세가 살짝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라색 고래도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중요하게 항상 강조드리고 있었던 부분이죠. 갈색 고래와 지금 보라색 고래가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지 않고 크게 움직임이 없더라도 이런 고래들의 매수 움직임이 이렇게 지속된다는 건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방향성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상향으로 바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고래들의 움직임,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가 매수세를 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